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젠슨왕의 AI 투자가 엄청나다. 그리고 수요 자체도 엄청나고, 빅테크는 결국에는 돈 많이 투자하지만 많이 벌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제 마진콜, 반대매도 우려가 또 해소된 점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5%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된 지표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최 코스피가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지수가 2% 정도 올랐어요. 러셀 2000 지수는 3.6%나 급등을 했고,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 무려 5만 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랐습니다. 특히 테크 업종이 4%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이슈들을 보면 우선 젠슨왕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AI 버블론 그리고 투자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과열론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는 AI 수요가 엄청나다. 그러면서 투자 기업들이 돈 정말 많이 벌 거다. 이런 어떤 주장을 제기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투자하는 기업들이 돈 많이 벌 거다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다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메시지 내놓은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빠지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6만 1,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7만 달러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후유증이 있다.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내려가면 또 팔려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진 거라면 이제는 매수해도 돼. 이렇게 또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근데 이제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기술주 독주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증시를 지배하는 테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중간선거 앞두고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런저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정책을 많이 내놓고 그거는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낫다. 또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우선 주요 인사들이 AI 거품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젠슨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지속될 거다. 지속되는 것만큼 큰 돈을 벌게 될 거다. 그 근거로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AI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아마존의 어떤 실적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발언하면서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AI 이렇게 표현을 꼭 했거든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관련된 제품이 많이 팔린다든가 다양한 어떤 사업으로 응용될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 AI 이런 곳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데 매출이 나올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연산 능력이 2배가 늘어나면 매출은 4배 가까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앞으로 돈 정말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주변 기업들이 돈은 많이 쓰는데 벌어들이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걱정할 때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DA 데이비슨 같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엔비디아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돈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짓는 거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은 다 엔비디아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이거 주가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AI는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스트론 여기는 이제 그 대만의 그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년도까지도 계속 주문 증가한다. 올해도 주문 많고 내년도까지 주문이 증가될 거고 AI는 모든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귀가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일제히 나오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네 라고 해서 오늘은 AI 관련된 또 기술주 관련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사계사 합산 6천억 달러, 뭐 어디는 이제 6,500억 달러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게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원에서 1,00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기업들이 돈 안 되는데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투자보다 버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렇게 많이 투자하나 이렇게 생각됐던 기업들인데 이게 뭔가 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에요. 다음 세대 AI는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는 임상실험 사전 전에 다양한 어떤 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임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금융에서도 AI를 적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등등 제가 뭐 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AI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 기업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는 거고, 저 쏟아붓는 돈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수혜 받는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선순환 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이 올라갔던 건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어제 막 6만 1,000달러 막 이렇게까지 빠졌고, 6만 1,000달러 밑에까지 갔다 왔죠. 근데 오늘 종가가 7만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기관들의 어떤 비트코인 보유가 줄고 있다. 계속 정리하고 있다. 이런 수급적인 파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어떤 보도들이 좀 나온 게 있었냐면 그 일부 정말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큰 손은 안 팔고 있다. 안 팔고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지주 이게 이제 아직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러면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어떤 급락에는 일종의 이제 반대매도 같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확 정리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바닥 아닌가?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비트코인 일단 반등하는 걸 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안 돼도 되겠는데 이렇게 또 반응을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시건대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3, 예상이 55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심리 괜찮아지면 소비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괜찮은데 주식시장 빠지는 건 좀 이상하지.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그 돈을 쓰는 기업들, 아마존, 알파벳 여기는 빠졌지만 여기 투자 금액을 수혜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올라갔죠. 이거 오늘 잘 보면 빠진 게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그러니까 이런 데고 하드웨어 쪽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죠. 그리고 상승률 상위로 보면 막 슈퍼마이크로 올라가고 이제 코인값 올라간다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가고 웨스턴 디지털, 뭐 램 리서치, AMD 이런 종들이 한 8%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초반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하게 원문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제 돈 얘기가 그 HBM4에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거기에 공급된다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두 군데에서만 공급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동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초반에 좀 빠졌었는데 워낙 이쪽에서 이제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AI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올해 이제 이번 주간, 오늘 전까지 주간으로 보면 AI하고 거리가 있는 업종들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복제하기 어려운 업종들이 그동안에 올랐다. 뭐 건설이나 운송이나 소비재, 중장비 이런 것들은 CT에 의하면 이제 AI가 집 짓는 과정을 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집 짓는 과정이라는 게 프로그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낚아서 이제 망치질하고 이제 집 진짜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뭐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것들도 AI보다는 사람이 직접 가서 소비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AI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 거리가 있는 업종 쪽에 매수가 집중됐고 이게 어제까지 이제 되게 강했다 이런 이 주장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AI주를 비롯해 이런 종들이 대형주잖아요.
근데 중간선거 앞두고 투자 심리가 중성주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너지, 의료, 뭐 카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하나같이 뭔가 좀 규제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카드 이자 10% 이상 받지 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거대 에너지 기업들, 제약사들, 뭐 카드사들 이런 데 주가가 부담이 될 거고, 근데 지지율이 올라갈 때까지 트럼프는 저런 메시지 계속 내놓을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이제 재무 매력이 있었는데 돈 많이 쓰는데 저게 재무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저렇게 투자하면 자사주 매입도 못할 텐데 그런 매력도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주 쪽이 좀 낮다 그렇게 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러셀 2000 지수가 3.6%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근데 이렇게 되면 대형주가 또 난 건가? 이렇게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정돈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주,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주들이 대규모 투자, 그리고 AI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침범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졌냐면, 그 한 사이클에 빠진 걸로 놓고 볼 때, 2022년 약세장 때, 예, 그때 빠지는 정도의 어떤 하락 속도, 육박할 정도로 거의 30%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빠진 낙폭이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락장이나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나올 때 빠지는 정도로 빠져서 이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도 있어서 다음 주에 뭐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업체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범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는 좀 반전이 나오는지 요것들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 관련 지표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3.74% 올랐고 야간 선물이 4.3인데 보통 우리 증시 시초가는 이제 야간 선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마감되는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 한국 시장은 처음에 이 정도로 출발할 것 같아 이렇게 본 건데 이게 이제 4.3%면은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야.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저 생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술주들 매수가 되게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이게 수급 개선되는 걸로 가는 거냐. 뭐 공매도 쳤던 투자자들이 쇼커버 하면서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이제 누르는 압력이 개선되는 건지 아니면 단타만 들어온 건지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제 고비는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관세 관련된 압박 뉴스가 있었고 대북 관련된 메시지 나온 거는 또 우리나라 큰 시황으로 볼 때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관세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매도했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팔았던 쪽에서 매수로 돌아선다는 의미보다 팔던 쪽만 있었지만 아니야 이건 사두대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참았던 매수가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백 가능성을 좀 다음 주에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설 전이라서 설 전에 이제 증시 자금이 이렇게 아주 그 막 적극적으로 원래 주식시장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도 들어오면 설 전인데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면 진짜 주식 살려고 포모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제가 이제 주간증 전망대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복습, 제가 왜 복습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드릴 때는 연결고리를 자꾸 읽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엔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정말 조금 우리가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되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게 이거였잖아요.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의 ADR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고점 저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제 지표인데 30일 동안 지수의 변동성을 수치하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불안한 장세, 내리면 안정되는 장세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20을 넘어가면 이거 팔 거 다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하면서 그게 치솟고 증시가 폭락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 연출된다. 근데 이제 어제 그 하루 전날 20을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마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증시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온다라면 이제 이번 장은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고 그걸 뚫고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또는 월요일에 시장이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지표가 20 아래로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저기 20 넘어가면 증시가 매도가 절정을 보내고 있구나, 정점을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게 떨어졌고 오늘 18%가 빠졌잖아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이게 되게 여기에 연결되는 알고리즘 매매가 되게 많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하면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이게 급락을 하면 매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마 이거하고 연결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엔 항상 이 데이터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면 10 정도, 12 정도 내려오면 또 너무 증시가 좋아서 그때 또 과열로 봐야 돼요. 예, 근데 보면 근데 지금 이제 20 올라갔으니까 일단 너무 과하게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수치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음악은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추천드렸던 음악이긴 한데 주말에 이제 음악 한번 들으시라고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필과 자동차 저게 진짜 가사 들어보면 그러니까 가사 없이 음악만 듣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가사 들어보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필과 자동차 한번 가사 들으면서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노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리머 리틀 드림 오브 미라는 노래 이거 이제 버전이 되게 많아요. 버전이 되게 많은데 좀 씩씩한 버전이 있고 이제 슉하고 이제 차분한 버전이 있고 있는데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면 어떤 버전으로 들어도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서 드림어만 딱 해도 노래가 되게 유명한 노래라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주말에 이제 마음 차분해지는데도 도움이 되는 노래가 될 겁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예,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